안녕하세요, 론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죠. 그래서 저희가 겨울 아우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겨울 아우터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소비자분들께서 놀라실 만한 부분인데, 업계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오는 가격이 매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어요. 30%, 40%, 50%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준으로 오르다 보니까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다운 가격이랑 다른 원부자재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아우터들의 가격대들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슬기로운 소비 패턴이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아모멘터의 기본 푸퍼 자켓입니다. 구스 다운 이불처럼 굉장히 풍성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겉부분에 사시 퀼팅 선이 없는 깔끔한 느낌으로 디자인된 후드 자켓입니다. 다운 85%, 페더 15% 함유를 가지고 있는 퓨어라고 하는 리사이클 충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운 100%를 쓸 수도 있지만 깃털을 함유를 하는 이유는 깃털대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에 약간 심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기둥들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퍼프감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머니도 디테일이 굉장히 깔끔해요. 절개선에서 따낸 디테일이 아니고 몸판 원단에서 바로 주머니를 따내다 보니까 특이한 디자인이 나왔고, 원단 끝부분에 약간의 턱이 잡혀서 주름이 잡힌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주머니를 만들 때 끝부분에 턱 잡히는 게 공제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숨기기 위한 디테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모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턱이 생기는 부분을 약간 디테일로 승화를 했어요. 살짝 좀 아쉬운 거는 손등 부분에 어떤 충전재나 보강재가 없이 겉감만 드러나다 보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등 부분이 약간 찰 수도 있겠다. 이 앞중심에 지퍼를 덮는 부분은 이제 앞마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앞마이의 형태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텍을 이렇게 중간중간 쳐놓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트레이 지퍼로 되어 있고 선그립으로 앞마이를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퍼의 안쪽과 바깥쪽을 덮어주는 이런 플라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겉 플라켓도 존재를 하고 안 플라켓도 존재를 하는데, 안 플라켓에 들어간 충전재의 양이 약간 얇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인 퍼프감과 인 플라켓의 퍼프감이 살짝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감도 역시나 퀼팅선 없이 봉제가 되어 있고, 얘가 되게 특이한 게 있네. 옆선 쪽에 뜯을 수 있는 슬릿 디테일이 있어요. 뭔가 코디에서 입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따로 실루엣을 조정할 수 없게 그냥 이밴드로다가 전체적으로 밑단을 봉제를 해놔서 옆선을 다 닫고 입었을 때 밑단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전형적인 푸프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사이드를 오픈을 했을 때는 툭 털어지는 혹은 밑단이 약간 A자로 벌어지는 그런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켓입니다. 후드 쪽에는 간결한 고무 스토퍼 하나로다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네이더스의 서바이벌 다운 재킷입니다. 어떠한 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보온력을 갖춘 제품이라서 서바이벌 다운 재킷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다고 하고요. 칸수가 많지 않아요. 칸마다의 어떤 간격이 큰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주머니도 따로 모양을 내지 않고 요 다운 퀼팅 선에 맞춰서 주머니를 짰어요. 일자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를 다 닫고 입었을 때는 딱 퀼팅 선만 보이는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머니 디테일이 특이한데, 옆에 보시면은 테이프가 달려있어요. 처음에 이 테이프가 뭔가 했더니 장갑을 끼고 주머니를 이렇게 여닫을 때 한쪽 손으로 잡고 여닫으라고 기능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디테일이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퍼에 풀러를 좀 하나 달아주셨으면은 장갑을 끼고 여닫기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고, 겨울 아우터다 보니까 기모감이 있는 주머니 안감을 사용해서 딱 손을 넣었을 때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지퍼를 가리는 이 플라켓 자체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남성복을 보면은 두툼한 플라켓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보면 한 2cm도 안 돼 보여요. 한 1.5cm. 알싸한 디테일은 현재 일본 마켓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디테일이에요. 아무래도 네이더스가 요즘 일본 마켓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본 브랜드의 트렌드를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 여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텝 안쪽에 와샤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이건 일부러 과장되게
디자인을 하신 거죠. 굉장히 질 좋은 YKK 스냅을 쓰셔서 안쪽에서 봐도 부자재 자체가 이제 디테일이 되는 것 같아요. 소매 부분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이중립 디테일이 있고요. 손을 넣어보니까 굉장히 짱짱합니다. 앞 지퍼는 역시나 2way 지퍼로 되어 있고요. 무광 처리되어 있는 YKK 지퍼 달려 있습니다. 안쪽은 딱 심플하게 남자들 필요한 안쪽만 되어 있고 밑단을 줄일 수 있는 스트링 달려 있어서 실루엣 변형 가능합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부착이 가능해서 두 가지 입을 수 있는 점퍼입니다. 카라를 보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한 스텐 카라인데 안쪽에 이렇게 보조 카라가 하나가 더 달려 있어요. 엄청 추운 날은 우리가 이렇게 목 끝까지 올려 있기도 하지만 저처럼 목이 짧거나 목 부분이 답답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카라를 좀 약간 오픈해서 겨울 점퍼 입으시잖아요. 이 보조 카라가 목에 딱 붙어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보온력을 좀 높여준 역할도 합니다. 또 이 안쪽에 보시면 지퍼가 하나 달려 있는데 핫팩을 넣을 수가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케어라벨을 보면은 구스 802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획을 하셨을 당시에는 8020으로 기획을 했다가 제품 QC를 보고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9010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추후 스티커 작업을 통해서 9010으로 수정해서 제품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이더스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편집샵이죠. 1LDK 필두로 해서 일본 전역에 팝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의 어떤 위상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헤디스 코드로이 구스다운 점퍼인데요. 8020 프라우덴 구스다운을 사용했는데 프라우덴이라고 하는 거는 태평양 물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다운 핸들링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다운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블루사인 택이 달려 있고요. 요즘 각광받는 소재 중에 하나죠. 코드로이 소재로 된 점퍼고 이 골이 굵은 골, 얇은 골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코드로이는 굵은 골과 얇은 골이 번갈아져 있는 굉장히 특이한 코드로이 원단을 쓰고 있어요. 털의 느낌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포켓에는 헤디스 로고가 박혀있는 스냅으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역시나 기목 주머니감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지퍼는 노출형인데 리얼 가죽으로 되어 있는 쿨러가 달려 있어요.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세탁을 하거나 감싸서 드라이클리닝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쪽은 굉장히 심플하고 가슴 쪽에 지퍼 포켓 하나 들어가 있고 포켓의 지퍼가 이 겉감이랑 매칭이 되어 있어서 컬러 포인트가 돼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래쪽에 또 보조 포켓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살짝 지금 변형이 되긴 했지만 빈티지 다운 자켓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포켓 디테일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포켓 안감이 안티박테리얼 소재를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전화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주머니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소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언뜻 보시면 그냥 일반 고무로 만든 라벨처럼만 보이는데 안쪽에 실제 다운도 만져지고 다운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라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에는 이렇게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조여서 입으실 수가 있고요. 손목 부분에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죠. 립으로 된 니트 잠금 장치가 없이 딱 원단 안쪽에 이밴드를 넣어서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한 소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목 뒷부분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나타낼 수 있는 스트라이프 테이프가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네요. 너무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다음 소개해드릴 헤디스 제품은 N2B 양털 다운 점퍼입니다. 덕다운 8020 충전재를 사용을 했고요. 프라우덴 택이랑 블루사인 택은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항공 점퍼에는 N2B 자켓을 모티브로 했는데 널찍한 플라켓, 사선으로 올라오는 쉐입이라든지 전통적인 디테일들은 차용을 하면서 기장감이라든지 모던화이드를 한 그런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이렇게 카라를 세워서 얼굴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상당히 높이감이 있는 카라 깃을 가지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조이는 거 없이 편안하게 아마 얼굴을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제 얼굴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겨울이 아닐 때는 이 카라를 젖혀서 일반 양털 카라처럼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편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달려있는 주머니가 있고 소매에도 이렇게 항공 점퍼에 달려있는 보조 주머니가 있는데 플러 같은 경우에도 리얼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퀄리티가. 지퍼 컬러도 고증을 많이 하는 일본의 뭐 리얼 메코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자주 사용을 하는 컬러 배색이 되는 지퍼를 사용을 해서 딱 봤을 때 신면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시보리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밀리터리 아이템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중 립을 사용을 했고 앞쪽은 굉장히 단단하게 조여져서 손목에 바람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뒤쪽은 약간 느슨하게 짜서 풍성한 팔의 어떤 실루엣을 이 부분에서 크게 망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좁아지게 하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 점퍼들이 대부분이 팔이 이렇게 넓게 여유가 있게 제작이 되는 거는 그 당시에 뭐 오버사이즈가 유행해서 그렇게 제작이 된 건 아니고 남성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팔의 움직임이 편안하도록 팔이 굉장히 크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2웨이 지퍼인데 화로 지퍼가 달려있네요. 일반적으로 앞중심은 보통 5호 지퍼, 주머니는 3호 지퍼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헤비한 아이템들로 갈수록 뭐 앞중심은 7호나 8호, 주머니는 5호 이런 식으로 약간 볼드하게 쓰시는 경향이 많아요. 숏한 점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볼드한 지퍼를 쓰니까 딱 오픈했을 때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가죽 폴러를 귀여운 모양으로 복각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달려있습니다. 널찍해서 장갑을 끼고 열고 내리고 할 때 편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사양이 굉장히 이쁘네요. 밀리터리 아이템에서 많이 보이는 항아리 퀼팅 모양으로 다운 퀼팅이 되어 있고요. 안주머니도 입구가 굉장히 볼드하게 되어 있어요. 길이도 크고 입구의 폭도 넓어서 굉장히 남성스러운 안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밀리터리 아이템에서 많이 쓰는 컬러가 요 딱 두 가지 컬러인데 회색 베시도는 보통 세이지 그린이라고 하는 이 그린 컬러랑 노란기를 머금은 이 올리브 컬러를 많이 쓰는데 요 두 가지 컬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기장감이 좀 길어졌어요. 헤디스의 카라코람 구스다운 패딩 점퍼인데요. 전형적인 카라코람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라코람 하는 게 히말라야의 카라코람 산맥이 있는데 예전에 미국 원정대에서 카라코람 산맥을 등반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따뜻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점퍼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 디자인된 시그니처 점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는 미국의 역사 깊은 아웃도어 브랜드죠. 에디 바우어의 카라코람 자켓을 들 수가 있겠고요.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끝판왕이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나이젤 카본의 카라코람 자켓도 역시나 유명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카라코람에서 약간씩의 변형이 있어요. 근데 시그니처하게 알아볼 수 있는 디테일은 카라코람 자켓은 다운의 퀼팅 모양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 부분은 일반적인 일자 퀼팅으로 되어 있지만 몸판 부분은 전형적인 바둑판 모양의 퀼팅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에 굉장히 큰 유틸리티 포켓이 달려 있고요. 주머니에도 역시나 충전재나 기목 안감이 들어가 있어서 겉감과의 밸런스가 잘 맞는 디테일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사이드 포켓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포켓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소매 부분에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이렇게 고무 립 디테일 들어가 있고 카라코람 특징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굵은 스트링을 썼어요. 스트링을 보통 안쪽으로 요즘은 많이 감추는데 그 당시에 장갑을 끼고 바로바로 줄여야지 이거를 추운 산맥에서 오픈을 하는 순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겉부분에 스트링이 있는 거고 장갑을 낀 채로 스토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볼드한 큰 스토퍼가 달려 있고요. 헤디스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지퍼는 원웨이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고 특이한 거는 안주머니가 안쪽에 없고 바깥쪽에서 오픈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플라켓 안쪽에 이너 포켓이 숨어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헤디스 점퍼들과 마찬가지로 안주머니 사양이 같은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부착이 가능해서 후드를 떼고 스텐카라로도 입으실 수가 있고 후드를 단체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후드에도 허리 스트링과 똑같이 굵은 왁스된 면 스트링이 달려있고 가죽 스토퍼 달려있어서 다운 점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차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드에는 일라스틱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추울 때는 약간 조여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형태 변형까지 될 수 있게 현대화를 많이 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카라코람 자켓을 입어보면은 사실상 기장감이 긴데 다운의 양이 굉장히 두툼해서 약간은 갑옷 같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헤지스의 카라코람 자켓은 다운의 두께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긴 기장에 비해서 가볍다 보니까 한겨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추위에 겨울까지 입기에는 오히려 저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굉장히 커서 손 넣고 다니기에도 좋고 물건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헤지스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브랜드 바스통과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바스통이라는 브랜드는 한국에서 아메리칸 클래식 아이템들 혹은 복각 아이템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유명한 브랜드고요. 단단하고 클래식한 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에 차선 포켓 같은 경우도 바로 넣을 수 있는 각도를 고려해서 만든 주머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앤틱하게 워싱이 된 스냅을 쓰셨는데 로고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런 깨알 디테일 좋네요. 일반적으로 원단이랑 매칭하는 와샤를 쓴 게 아니고 고색 대비된 브라운색 가죽 와샤를 사용해서 딱 오픈을 했을 때 눈에 띄면서 디테일이 되어줍니다. 구스다운 8020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퀼팅이라든지 사각 퀼팅이라든지 굉장히 클래식한 다운 퀼팅 방식이기는 해요. 아메리칸 클래식 아이템들을 만들거나 할 때 흔히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이긴 한데 일단은 뭐 외관적으로 다이아몬드 퀼팅 이쁘죠. 단점은 일반적인 일자 다운 퀼팅 방식은 우리가 스티치를 먼저 때려놓고 그 공간에 다운을 후 주입을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이 새어나갈 일이 약간 적은데 이런 다이아몬드 퀼팅 방식이나 사각 퀼팅 방식은 룸을 만들어 놓고 다운을 넣은 다음에 그 후에 나머지 세로 퀼팅선 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늘이
재질이 원단과 다운을 동시에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일부 다운이 삐져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다운의 빠짐을 굉장히 기피하는 아웃도어 브랜드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캐주얼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복각을 중요시하는 그런 브랜드들에 한정돼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소매 끝부분에 이렇게 부드러운 립 스토퍼가 달려있기도 한데 굉장히 귀여운 비조가 달려있어서 입구 부분 자체를 이렇게 딱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리올론 단추 달려있고요. 로고가 크게 박혀 있습니다. 카라코란 자켓이랑 비슷하게 후드에도 예전 빈티지 아이템들에서 많이 보였던 굵은, 대신에 이제 면 스트링은 아니고 늘어나는 E 스트링 이렇게 달려있고, 가죽 스토퍼가 달려있습니다. 후드에는 특이하게 퍼가 달려있는데 남성분들은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폭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남성 아우터에서는 보통 라쿤, 너구리 털이라든지 아니면 코요테 털, 거친 느낌을 사용을 하는데 여성복이나 고급 남성복에서 많이 사용하는 폭스터를 사용해서 차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폭스터의 컬러 자체도 몸판보다 약간 한 톤 진한 네이비 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톤톤 느낌이 들어서 고급스럽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플라켓 안쪽으로 숨어있는 인사이드 포켓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기장이 길다 보니까 2웨이 지퍼 들어가 있습니다. 지퍼도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YKK 지퍼를 쓰셨는데 바스톤 로고 들어간 이런 지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제품을 이제 출시하기 앞서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미리 디자인을 해서 발주를 넣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로고도 멋있는 콜라보 라벨이 들어가 있고요. 안감은 이 비싼 소재를 쓰시고서 왜 이걸 홍보 설명에 안 적어 놓으셨지? 예, 이태리 올메텍스사에서 나온 테크니컬 패브릭이에요. 이탈리안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테크니컬 소재이기 때문에 이태리 남성복 브랜드들에서 아우터를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이고 소재입니다. 또 갑자기 이태리산이라고 하니까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지퍼로 귀중품 넣을 수 있는 인사이드 포켓이 오른쪽에 하나 더 위치를 해 있습니다. 후드가 일체형이라서 탈착은 할 수 없어요. 이 털 부분은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우터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소재가 있죠. 바로 가죽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죽 다운 자켓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딤스킨 제품이고요. 디자인은 약간 웨스턴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락키 마운틴 페더베드의 제품을 오마주한 제품이에요. 근데 카라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인 디테일의 어떤 쓰임새에 의해서 기존의 락키 마운틴 페더베드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살짝 해소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져보면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굉장히 찹쌀모치처럼 쫀득쫀득한 그런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 요크 부분은 살짝 주름이 있는 가죽을 써서 배색 소재를 사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디테일을 신경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매 부분은 일부 이밴드를 사용해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비조도 달려 있어서 조이면은 바람이 안 들어오게 사이즈 조절 가능합니다. 아랫부분은 셔츠 밑단처럼 사이드 부분, 왁기 부분이 이렇게 살짝 들어간 디테일을 갖고 있어서 활동성을 굉장히 높인 제품이고, 딱 보기에도 기장감이 약간 숏한 기장감이에요. 젊은 고객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실 것 같은데 약간 키가 크신 분들은 착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치수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얼 무통이 달려 있어서 빡빡합니다. 그래서 목 부분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안감 컬러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딥한 컬러에 광택감이 고급스럽게 도는 그런 안감이라서 이 블랙과 퍼플과 브라운 컬러의 지퍼 컬러 부분에서 굉장히 멋스럽고, 지퍼도 탈론사의 체인 지퍼를 써서 복각 브랜드 느낌이 많이 나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퍼 하나만으로도 아마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가죽 자켓을 락키 마운틴 페더베드에서 구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100만 원이 훌쩍 뛰어넘어가는 가격을 지불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락키 마운틴 페더베드에서는 워낙 작게 나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사이즈 스펙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 맞게 여유로운 핏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죽 다운 자켓 약간 웨스턴 느낌으로 입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한테는 살짝 작은 느낌인데 기장감은 아주 좋습니다. 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쫀쫀해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제품은 딤스킨의 B3 무통 자켓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떠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무통 자켓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딤스킨의 제품을 봤을 때 소개를 시켜드리기 좋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기교를 많이
부리지 않고 클래식한 디자인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용된 버클이라든지 어떤 부자재들이 굉장히 이제 볼드해서 남성적이고 심플한 느낌 받았고, 가죽 자체는 호주산 무통 원단을 쓰셨다고 해요. 예전에 딤스킨에서 나왔던 터키산 무통에 비해서 모의 어떤 빡빡함이라든지 풍성함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빈티지 마켓이나 외국에 전통적으로 이런 무통 자켓을 만드는 회사들의 제품을 입어보면 어떠신가요? 팔들이 굉장히 다 길고 기장감이 슬림하고 길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커스텀 기장으로도 수선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팔 기장 같은 경우에는 2만원, 몸판 기장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이거는 사실 브랜드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무통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선집에 수선을 맡기시면은 컨트롤하기 힘든 소재이다 보니까 소매 기장을 하나 줄이려다 보면은 돈 10만원, 20만원이 바로 나가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을 단돈 2만원에 기장 수선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통 제품은 구입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내가 입던 점퍼 사이즈보다 크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털의 어떤 두께라든지 빡빡함이 다운 재킷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의 둘레는 내가 평소에 입던 자켓과 비슷할 수 있는데, 안쪽으로 내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으시던 자켓과 똑같은 사이즈를 구매를 하시면 100% 사이즈 실패를 하세요. 그래서 실측을 보시고서 구매를 하셔야 맞습니다. 또 이런 자켓들 기존에 구매를 하셨던 분들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주머니감을 보통 겉에 보이는 같은 무통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점퍼를 입었을 때 이 주머니감이 들어가 있는 위치, 보통은 배 부분이죠. 배 부분이 약간 불룩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얇은 일반 천을 사용해서 그 배 부분이 뿔뚝하게 나오는 부분을 개선을 한 제품이다. 무통 컬러, 안쪽에 블랙 컬러랑 배색되는 이 베이지 컬러도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은 제품이에요. 저는 살짝 작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인데 일단은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가격이 75만 원이에요. 물론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런 무통 자켓 치고는 가격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품은 질 스튜어트의 램스웨이드 무스탕 초어 자켓입니다.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의 무스탕 자켓은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는데, 특이한 게 디자인이 워크 자켓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초어 자켓이에요. 딱 걸려있는 외관만 봐도 엄청 럭셔리합니다. 고급스럽고 램 무통이라서 굉장히 보들거려요. 끝에 부분에는 트리밍을 해서 스웨이드 겉면이 보여주는 약간 무광의 느낌과 트리밍이 보여주는 약간의 유광의 느낌이 상반되면서 굉장히 멋스러운 제품입니다. 브랜드 로고 옆면에 새겨져 있는 볼드한 리얼 혼 단추로 달려 있습니다. 단추 구멍도 고급 가죽 제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입술 단추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 가죽 제품에는 많이 사용했던 디테일인데, 워낙 단가도 많이 들어가고 만들기도 힘들다 보니까 영한 브랜드에서 단가를 낮추고 가죽 제품을 출시를 할 때는 큐큐라고 표현을 하는 실루더가 만든 단추 구멍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전통적으로 이제 무스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단추를 뚫었고요. 안쪽에 가죽에 음각되어 있는 라벨 달려 있고, 패브릭 라벨도 이렇게 달려 있는, 가격대 자체가 지금 워낙 비싸잖아요.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일수록 뭔가 큰 기교 안 부리고 디자인이 클래식한 제품을 선택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오래오래 실증 안 나고 입으시기 좋고요. 초어 자켓 디테일이다 보니까 카라 모양이 일반적인 라펠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겨울철에 일반적인 무통 자켓처럼 딱 스탠드 카라로 입으실 수 있게 카라에 비조 디테일이 달려있고, 이 비조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듦새나 모양새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반대쪽에 달려있는 버클도 일반적으로 벨트 버클에서 볼 수 있는 쉐입이 아니고 무통에서 많이 사용하는 롤링되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이런 아이템들은 정말로 한번 구입을 해놓으시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 멋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웨이드 분명 입으시면 이제 오염은 일어나지만 바버 자켓처럼 오염도 같이 에이징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무통으로 만든 초어 자켓 어떠신가요? 굉장히 럭셔리한 초어 자켓 느낌이죠. 이렇게 올려서 무통 느낌이 가득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느낌으로 입으시려면 소매 기장을 약간 수선을 해서 맞춰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분명히 진작인데 브러쉬드 피니쉬 M47 시베리안 구스다운 점퍼입니다. 알레그리 제품이고요. 같은 구스다운이라도 다운의 어떤 생산지랑 피니싱 터치를 하는 곳에 의해서 이 퀄리티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가격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시베리안 구스다운을 사용했어요. 시베리아 가보지는 못했지만 추운 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추운 데서 사는 구스들이 따뜻한 데서 사는 구스들보다 더 단단히 껴입었을 거 아니에요. 구스다운 9010을 사용해서 거의 이제 최상급 충전재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색감에서 오는 느낌이 굉장히 단단하고 고급스러워요. 그 이유는 브러쉬드 피니쉬라고 겉면을 살짝 브러쉬를 해서 딱 만져보시면은 벨벳처럼 손끝에서 느낄 수 있는 기모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적으로도 눈이 그걸 캐치를 하는 건데, 지금 실루엣이 굉장히 긴 점퍼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가 무너지지가 않는 게 원단감이 굉장히 고시감이 있다고 하죠. 형태감이 있고 약간은 딱딱한 감을 가지고 있는, 보통 CP 컴퍼니나 스톤 아일랜드 같은 브랜드에서 자주 사용을 하는 그런 아우터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풍성한 실루엣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역할을 원단이 하고 있고요. 코튼, 폴리에스터, 나일론 요 세 가지를 혼합한 원단이에요. 남성복 아우터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원단이고, 혼용률에 따라서 뭐 NCP라든지 CPN이라든지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불리는데, 세 가지 원단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골고루 믹스를 한 비빔밥 같은 원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개파카로 부르는 밀리터리 파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고요. 디자인이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해요. 유행을 크게 타지 않고 여러 해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앞쪽에 알레그리 크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투웨이 지퍼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을 하시면은 단추 있는 부분에도 기장이 길다 보니까 쉽게 지퍼 잠그고 여실 수 있게 손잡이도 달려 있고, 안주머니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들어간 구스다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택도 아래쪽에 달려 있고, 지퍼가 달려 있어서 귀중품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가슴 포켓도 역시나 지퍼가 달려 있고, 부자재들의 사양이 적혀 있네. 보통 필파워 800이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뭐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등산하실 수 있는 퀄리티의 이제 다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부분에는 스트링으로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서 실루엣을 변형하실 수도 있지만, 바람이 허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실 수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 부분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후드 챙 부분을 접어서 간편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운 날에 챙을 앞쪽으로 길게 확장을 시켜서 얼굴 앞부분에 들어오는 바람까지 막을 수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레그리의 시그니처 A자 로고가 들어가 있는 옷걸이 겸 브랜드 로고 라벨이 들어가 있는 이 디테일이 후드에 딱 들어가 있고요. 큰 사이즈의 가죽 스토퍼랑 코팅 면 스트링이 후드 사이즈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풍성한 편이고 기장감도 커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쉽게 아우터를 활용하기가 좋으실 것 같고, 밀리터리 아이템에서 오는 캐주얼한 남성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소재감이나 컬러감에서 오는 고급스러움도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의상이나 아니면 안에 수트를 입고 겉에 걸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아이템들이 대부분의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망설이실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할 때일수록 겨울 아우터 하나쯤은 오래 입을 수 있고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퀄리티 좋은 아이템들로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정보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